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암입니다. 오늘 암과 생명나무 빛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공부 주제는 우리 몸의 생명전기와 이를 조절하는 생명나무 빛치유입니다. 네.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고 하는 것을 체내 환경을 본다는 말을 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몸의 체내 환경, 즉 혈압, 혈당, 체온을 재는 것. 암 환자의 경우 체온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체액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하죠. 암 환자의 경우에는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혈액 안에 산소가 얼마나 잘 녹아서 공급이 되느냐 하는 거, 산소 용존율이라고 하는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체내 환경을 체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몸의 신경작용이 잘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심전도, 뇌전도 이런 걸 하죠. 그래서 뇌나 심장 또는 근육에 흐르는 전기 상태를 체크해서 그걸 또 진단에 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흐르는 생명전기 중에는 이와 같은 신경계의 자율신경,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런 신경에 흐르는 것 외에도 아날로그 신경전기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은 아날로그 회로에 흐르는 아주 미세한 생명전기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이 크게 병들고 상처를 입었을 적에 그것을 치유하고 스스로 회복시키는 모든 그것을 이 치유 기능을 총괄하는 하나의 그 본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린 아날로그 신경회로, 거기에 흐르는 전기를 아날로그 생명전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아날로그 신경전기를 우리가 병원에서 쉽게 측정하고 무슨 이 심전도나 뇌전도 이런 것처럼 턱 해서 그래프에 쫙 나오고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진단법이 없어요. 왜냐? 여기에 흐르는 생명전기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신경계 거기에서 측정하는 이 신경전기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잘 되는데 이 아날로그 신경회로에 흐르는 신경전기는 아주 미세해서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걸 진단해서 쉽게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고 하는데 사용을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아날로그 회로의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의 치유 능력, 몸에 어떤 질병이 들었을 때 그걸 관리하는 몸 안에 자연 치유력, 저항력, 면역력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조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고 어떻게 조절하는 그런 직접적인 약물이나 무슨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그러한 것을 관장하는 아날로그 신경회로의 신경전기를 조절하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가 한방에서 가끔 그 침을 놓는 이 경락에 흐르는 미세한 이 생명전기를 자극하는 침술법에는 그와 같은 것을 또 조절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모든 한의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술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것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잘 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효율이 차이가 있어서 늘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다고 말을 못하지만 침술이 경락에 흐르는 미세한 생명전기를 조절해서 병을 또는 때로는 어려운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재현성과 반복성, 객관성 이런 것이 아직 뭔가 확립이 안 됐다는데 문제가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미세한 생명전기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체내의 전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몸 안에 떨어진다는 것은 몸 안에 전자라고 하는 알갱이가 공급이 안 돼서 전자라는 그 에너지가 흘러가는 게 약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뜻으로 하면. 왜냐? 전기란 전자의 흐름입니다.
전자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이 흘러가는 것이 전기력인데, 그것이 전자가 떨어지면 전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런 것이 세포에서 일어나면은 세포의 어떤 조직의 대사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독성 물질이 쌓이고, 독성 물질이 쌓이면 피로감이 올라가고,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또 전기가 떨어지면은 그러한 체에게는 산소가 잘 녹질 않아요. 그래서 체내 세포 내 전기가 떨어지면은 산소가 잘 녹지 않아서 산소 농도가 약해지고, 그러한 결과로 우리 세포 안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서도 우리의 생명 전기를 도와주는 어떤 그 전기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조그만 어떤 배터리 같은 거를 쉽게 얘기해서 ATP라고 합니다. ATP. 그것이 생산이 잘 안 돼요. 세포 내 산소가 부족해지면. 따라서 세포에 점점 전자를 공급하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세포 안에 독성 물질이 쌓이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체내에 있는 병균이 가만히 있던 것이 활성화돼요. 병균이 살아나면서 병균도 지가 살겠다고 우리 몸 안의 세포 조직을 잡아먹는, 조직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방출합니다. 그런 소화 효소가 방출됨으로써 염증 유발 물질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체내에 염증이 유발됩니다. 염증이 유발됐을 적에 우리 몸 안에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전기라는 게 또 세져야 되는데, 원래 몸 안에 전기 에너지가 작으니까 염증을 치유하는 치유 전기가 강하게 작용을 못해요. 그것이 한 마이너스 50mV 이상이 있어야만이 우리 몸은 염증을 치유하는 자가 치유 능력이 활발한데, 전기 생명전기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동을 안 하는 거죠. 비상사태다 그래도 그게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염증은 만성화되고, 그런 만성염증이 오래 가는 사이에 우리의 세포들이 시달리다가 뭔가 이상하게 전이되는 것이 암세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암이 된 다음에도 우리가 암을 이기고 치유하려면은 이와 같은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근본의 근본은 결국 세포 내에, 몸 안에 체내 전기 부족이다. 전기란 것은 다시 얘기해서 전자 알갱이가 흘러가는 힘이니까, 전자라고 하는 요 미세한 알갱이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결국 병들고 회복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의 그러한 모든 면역 기능이나 이런 거, 또는 어떤 내분비적인 신경 호르몬 이런 것을 분비하는 그러한 것이 잘 돼야만이 우리가 면역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또는 세포의 재생이라든가 상처 치유 이런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총괄하는 아날로그 생명 전기가 약할 경우엔 특히 만성병이나 난치병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암이죠. 알러지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의 전기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몸 안에 체액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하고도 굉장히 이게 똑같은 밀접한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체액이 우리가 산성인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조직에서 이 전자를, 달리 얘기하면 전기를 뺏어가게 돼요. 체액 자체가 산성이 되면 우리 몸 조직 세포에서 전자를 뺏어갑니다. 전기가 떨어지죠. 그 중에는 우리 몸 안에 예를 들면 혈액 안에 흐르는 여러 영양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사물질 중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많아지면은,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성은 우리 조직에서 전자를 뺏어갑니다. 전자를 받아야지 안정이 돼요. 즉 활성산소를 해독하려면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에 우리가 전자를 주어야 됩니다. 내줘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 많은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서, 무슨 오메가3, 비타민C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 음식물이 소화된 영양분에 그것이 가서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많이 공유해 주면은, 전자를 내준다는 얘기죠. 공급을 해 주면은 그 전자로 인해서 활성산소 같은 독성 물질이 안정한 걸로 이렇게 변해요. 안정한 걸로 해독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항산화 물질이 적게 섭취가 되면은 결국 그러한 독성들은 우리 조직에서, 세포에서 전자를 뺏어서, 전기를 뺏어서 저희들이 안정화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섭생을 잘 해가지고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러한 독성을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떤 이런 우리 암 같은 난치병 환자에게 많은 지침이 되는데, 그 의미는 우리 몸에 전기, 전자를 많이 공급하는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체액이 알칼리성인 상태에서는 특히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체액 자체가 알칼리성이면은 전기, 전자를 늦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암 환자는 산성 체액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음식을 먹으라 하는 얘기는 우리 몸에 전기, 전자를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식품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격을 갖다가 감안할 적에 우리 몸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전기, 전자를 얻는가 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수칙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따져보면 휴식을 잘하는 거, 수면을 잘 취하고 자연과 접촉하는 가운데서 자연의 기운을 받고 거기서 운동을 하고 또 음식도 자연식하고 생식하고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고 이러면은 몸 안에 전기, 전자가 공급이 돼요. 생명전기가 살아나요. 운동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우라병에 화병에 시달려 무슨 이런 음식을 먹어도 가공식품만 먹고 또 독성 물질을 많이 우리가 접하고 그래서 몸 안에 활성산소 같은 그 이상한 나쁜 연기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와 같은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전자, 전기를 뺏어갑니다. 그렇죠? 운동을 안 해도 전기가 생성이 안 되니까 또 약해지고 체액이 산성화돼도 몸에서 전기, 전자를 뺏어가게 돼요. 또 무서운 거 하나는 유해전자파입니다. 휴대폰, 컴퓨터, 뭐 게임하는 거, 뭐 와이파이 이런 데서 쏟아지는 유해전자파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생명을 살리는 전기, 전자를 교란시키고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러한 유해전자파가 많이 생기는 디지털 문명이 발달하면서 최근 20년간 암이 이렇게 만연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유해전자파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좋은 전기, 전자를 공급받는 빛을 받아야 돼요. 예? 그것이 자연 속에서 햇빛을 뭐 달빛을 별빛을 만나라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데, 그러한 것이 어려운 시대라 치료 방법으로 바로 제가 소개하는 생명나무 빛치유란 것은 그와 같은 자연의 우리 우주적인 전기 전자장, 우리 우주에서 모든 이런 별을 생성하고 우리의 생명을 생성하는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우주적 전자기 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과학적인 용어로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합니다. 제로 포인트 에너지.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그와 같은 에너지를 공급해서 우리가 몸 안에 생명전기를 증가시키는 것. 이 방법이 바로 생명나무 빛치유의 근본 원리인데, 이미 하늘에서 그런 것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너무 공해, 전자파 공해 이런 것에 쩌들어서 이 우리 몸 안에 뇌 안에 있는 아날로그 신경회로의 그 안테나가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질 못하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죠. 암이 들고. 따라서 이런 환자에게 지금부터 뭐 산에 가서 별빛, 햇빛 많이 받고 자연과 접촉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너의 그 뭐 자연과 우주와의 그런 생명전자기장과 교섭을 해서 많이 너를 생명전기를 충전해라. 뭐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병원에서 다 안 된다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오두막 짓고 텐트 치고 뭐 이렇게 자연 속에 접촉하면서 사는 환자들 있죠. 그와 같은 것을 해도 우리 뇌 안에 있는 그 신경회로의 안테나, 그와 같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빛을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잘 안 되면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살려주는 그러한 치료가 바로 이 생명나무 빛 치료인데, 마치 우리가 방송파, 위성파를 받아서 텔레비 화면이 잘 안 나오니까 텔레비 자체 이게 약해서 접시 안테나 갖다 놓고 우리가 그걸 갖다 보죠. 요새 뭐 케이블이 많이 나와서 잘 되지만
그와 같은 안테나 역할을 하는 케이블, 접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생명나무 빛 치유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주 공간에서 오는 생명 살리는 정말 생명의 빛을 받을 수가 있고, 그와 같은 빛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전기, 전자를 보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몸의 생명 전기를 살려내고, 또 그것이 우리 몸에서 움직이면서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원활히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면역 기능, 상처 치유 기능 이런 것이 정상화되려면은 그 전기가 우리 몸에서 첫째로 전도돼서 우리 세포 안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경로로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날로그 신경 외막 전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아날로그 신경 외막 전도 시스템. 그 다음에는 침술에서 하는 경락 시스템도 그와 같은 전기를 움직입니다. 또 혈액 안에, 혈관을 흐르는 혈액 내에 이온 전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전기가 움직이고, 그것이 잘 공급이 돼야만이 우리 세포 안에서 또 이 전기적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그 배터리, 작은 미세한 배터리, 그것이 ATP인데, ATP가 많이 생성이 돼서 우리 세포의 모든 기능, 단백질을 합성한다든가, 세포를 분열한다든가,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제대로 암 증식 유전자 기능을 억제하고, 암세포 억제 유전자를 갖다가 잘 살려내야지 이 기능이 맞아서 암세포가 줄어들겠죠. 그와 같은 유전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다 이와 같은 전기 에너지가 충분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명전기의 모든 기능을 정상화시켜야만이 결국 우리가 치유를 갖다가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생명전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생명전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날로그 생명전기가 있는데, 그 기능이 달라요. 디지털 신경전기는 우리의 감각작용, 운동신경 또는 자율신경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고, 아날로그 신경전기라는 것은 우리 조직이 성장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무슨 상처를 감지해 갖고 세포를 또 재생시켜야 되고, 하여튼 세포 재생, 세포가 새로 살아나서 우리 몸을 늘 바꿔줘야 됩니다. 신진대사라고 그래요. 우리 몸뚱이에 똑같은 횟수로 2년을 지나면은 전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세포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부 새로운 세포가 돼서 내 몸 모양은 비슷하지만 잘 알고 보면 옛날 세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러한 것을 총괄하는 게 바로 아날로그 신경회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암 같은 난치병을 치우는데 꼭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하면은 몸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날로그 신경전기가 우리 몸의 체내의 미세 환경을 관리하고 또 정신적으로 큰 기능을 해요. 우리가 무슨 옛날을 추억한다든가 뭘 상상하고, 또는 무슨 어떤 의지를 갖고 뭘 결단하고, 어떤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뭘 밀어붙이는 그런 의지, 어떤 그 신념의 마력, 이런 정신력, 이런 치유에 연결되는 그런 정신력들이, 우리가 왜 치료법에서도 살려달라고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또는 이미징요법이라고, 심상법이라고, 암세포가 자꾸 줄어든다, 암세포가 죽는다, 이런 식의 이미징을 하고 자꾸 의념을 넣으면은 그 염력에 의해서 몸이 변환되는 거죠. 실제로 암세포가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와 같은 치료법이 실제로 우리 보완대체의학이라고 미국 의과대학 교과서에서도 추천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왜 가능하냐? 우리 몸에 아날로그 신경회로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그것이 생명전기가 강해서 그러한 의식, 의념작용이 강력하면은 그것이 몸의 변화를 갖고 와요, 실제로. 우리가 웃음요법,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털 웃음으로 서요. 그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정말 생명전기가 강해서 아날로그 회로가 각성된 상태에서 과거의 즐거웠던 때를 연상하고 추억하면서 그 기분이 돼서 막 웃으면은 진짜 몸이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즐겁고 행복했고 건강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병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치효율이 뭐 높든 얕든 간에 우리 몸 안에 아날로그 회로가 있고 아날로그 신경전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종교적인 치유 방법으로도 또 병세를 호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볼 적에 우리는 이와 같은 아날로그 신경전기, 미세한 생명전기를 보충해주고 강화시켜서 기능을 정상화해주는 치료법,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생명나무 빛치유입니다. 그거를 잘 응용하셔서 여러분이 암투병에 부디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암과 생명나무 치유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뭐 자세한 공지사항도 있고 깊은 내용이 있고 또 무슨 문의하실 수 있는 전화도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오늘은 감사합니다.